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봉입니다. 이제 분류입니다. 여러분들 분류는 뭐냐? 발음 정확하게 해야겠네요. 분류는 뭘까? 이제 생물을 나누는 거죠. 뭐 구분 짓는 겁니다. 이 생물을 이제 딱 발견했는데 얘가 도대체 어디 속하는 애야? 누구랑 가까워? 얘 어느 계통이야? 뭐 이걸 상당히 좀 따지는데 유용하죠. 얘하고 이렇게 가깝고 얘는 이걸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거로부터 이렇게 왔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문 이제 분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분류에 대해서 우리 생물 분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생물의 분류라는 것, 얘네들은 왜 하는가? 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일단은 진화의 계통, 진화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죠.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밝히는 데 유용하고요. 진화의 계통을 밝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수많은 종들이 얼마나 가깝고 멀까? 유연 관계를 따지는 거죠.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할 때 이제 밥상에 올라온 그런 생물 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얘랑 유연 관계가 얼마나 가까울까 뭘까? 이런 짓은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습니다. 분류학을 배울 때 해봤습니다. 진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얘는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멀고 뭐 이렇게 가깝고 먼 거. 자, 그러면은 이 분류 방법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분류를 배워야 될 분류 방법은요, 바로 자연 분류입니다. 자연 분류. 그러니까 분류 방법에는 이제 크게 뭐가 있냐면요, 그게 인위 분류하고요, 인위 분류랑 자연 분류라는 게 있어요. 이 자연 분류가 바로 요걸 반영하는 거야. 요걸 반영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연 분류가 바로 이걸 반영하는 거야. 인위 분류는 말 그대로 인간의 위주야. 인간 위주. 인간의 본의대로 인간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속하면 여기, 여기에 속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고구마나 감자 같은 식물은 식용식물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우리한테 언제 먹히려고 식물짓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먹으니까 식용식물. 그죠? 버섯도 어떤 건 독이 들어갔으니까 먹지 마. 독버섯, 식용버섯.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 다 인위 분류죠. 뭐 낮이 짧을 때 꽃을 피워. 가을에 꽃을 피워. 이건 뭐 단일식물. 물론 뭐 한계암기 이상이다 뭐 이렇게 따지긴 하는데 어쨌든 단일식물, 장일식물 분류. 초식동물, 육식동물, 수생동물, 육상동물, 거주지나 서식지나 먹이에 따른 분류들, 그다음에 양지식물, 음지식물 등등등. 야, 참으로 많기도 하여라. 이게 인위 분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인위 분류는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진화, 계통과 유연 관계라는 걸 따지기 위해서는요, 그 생물상의 특징을 가지고 분류한 자연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 자연 분류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분류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이 아니라 스피시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종의 개념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종들을 비슷한 종들을 묶으면 비슷한 속들을 묶어서 묶어서 또 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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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렇게 되죠. 종속과목 강문계 또는 역계문강 목과속종. 이건 좀 어색하다. 이쪽으로 제가 배워와서 그런가 보네요. 종속과목 강문계 계문강목과속종. 이건 괜찮다. 계문강목과속종.
그래서 그 수많은 이제 생물종, 이제 종이 모여서 이제 속을 이루고, 속이 모여서 과를 이루고, 과가 모여서 목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문, 개, 역 이렇게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종이라고 할까? 어떤 걸 종이라고 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수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생물들 존재해요. 여긴 그럼 뭐야 이거? 요거는 생물 바깥쪽은 뭐야? 무생물이지. 이 분필 같은 무생물 아니야. 자, 이 생물들 틈에서 얘네들이 세포로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졌다. 이건 뭐 생명 현상의 특성에서 배웠을 테고요. 이 세포인데 세포가 원핵 세포가 아니라 진핵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진핵 생물역. 걔네들만 모으는 거야. 이들 중에서 진핵 세포로 만드는 생물들만 모였어. 그걸 진핵 생물역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역? 진핵 생물역. 그 진핵 생물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모았어. 동물, 개. 그 동물들 중에서 척추 또는 척삭에 있는 동물들을 모았어. 척삭 동물문. 그랬더니 이 등뼈가 있는 녀석들 중에서 젖먹이 동물만 모았어. 젖먹이 동물. 먹을 포자, 이 젖유자. 그래서 포유강. 이 젖먹이 동물 중에서 머리가 뛰어난 녀석들만 모았어. 머리가 뛰어난. 영이 있어. 영장목, 영장류, 영장목 중에서 사람 비슷한 것들만 모았어. 사람과, 사람 속, 사람. 이게 지금 분류의 과정이죠. 지금 여러분들 교재로는 이제 174페이지에 이제 분류의 단계가 이제 나와 있는 거, 그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는 걸 점점 이 중에서도 또 이런 특징이 있는 녀석들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결국은 이렇게 종까지 가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건 당연히 같은 종이지, 같은 종. 잠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종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같은 종이다.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되죠. 되죠. 당연히 고민이 안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형태학적 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분류의 기본 단위인 이 형태학적 종, 형태가 비슷한 것들은 야 같은 종이다 이렇게 묶었어. 린네께서요. 린네께서. 자, 그런데 이 린네의 형태학적 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올챙이 시절에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 모르잖아. 같은 종인지 몰라. 개구리가 저 올챙이 먹어버려? 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 또는 모기의 전 단계가 이거 장구벌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발생 과정에서 좀 형태가 좀 다른 경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같은 개라고 해도 개가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요만한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따만한 개가 있는데 걔네들 형태가 형태 진짜 차이가 많은데 이걸 같은 개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근데 이제 뭐 치와와도 개고, 뭐 스텝버드도 개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형태학적 종으로만 어떻게 설명하기엔 좀 그렇다. 그죠. 뭐 그리고 뭐 이 개미들도 그래. 여왕개미 엄청나게 커. 일개미하고 병정개미는 좀 달라 또 생김새가. 여하튼 이러한 여러 좀 문제점들이 있고 또 형태가 또 같은데 생식을 안 하더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생물학적 종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생물학적 종인데요. 바로 자유로운 교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식이 가능해야 돼요. 아시겠죠? 생식이 가능하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아야 돼요. 중요한 건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아야 돼.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안마라고 이제 당나귀가 있어. 이제 합체 도킹을 했어. 합체 도킹.
노세, 젊었어, 노세. 노세가 나왔어. 플레이, 영 플레이. 자, 보시면은 이 노세는 암노세하고 수노세가 있는데 이들은 서로 멀뚱멀뚱이야. 왜? 생식대포를 못 만들어. 즉, 불임입니다. 생식 능력이 없어. 노세와 노세 사이에서는 노세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혼자서 열심히 노세.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말과 당락에서 태어난 노새는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걸 이제 종간 잡종이라고 그래. 그래서 같은 종이 될 수가 없어. 말하고 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닌 겁니다. 알겠어요? 서로 다른 종인 거죠. 우연히 교배가 돼서 새끼는 나왔지만 그 새끼가 자손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영속성을 가져야 돼. 연속성 또는 영속성. 영속성.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들은 유전자 풀이라는 거, 유전자 교환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네하고 유전자 교환해서 새로운 자식 만들고 또 유전자 교환해서 새로운 자식 만들고 유전자 교환해서 새로운 자식 만들고 이런 것들, 즉 유전자 풀의 공유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란 얘기야. 말과 당나귀는. 아시죠? 그러니까 교배가 되더라도 교배를 하되 자식이 나오되 생식이 가능하되 자식이 나오되 이 자식이 또 생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같은 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이제 생물학적 종의 이제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누구도 있지? 그렇지? 사자랑 호랑이 있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 사자가 수컷이면 이제 라이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호랑이가 수컷이면 타이곤이 나오고, 타라. 자, 이런 식으로 라이거, 타이곤 이런 것들도 역시 종간 잡종입니다. 같은 종이 아니야. 사자나 호랑이 같은 종이 아닙니다.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이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생물학적 종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당연히 교배할 땐 같은 종이랑 해야 된다. 이건 뭐 다른 종하고 무슨 뭐 교배를 하거나 뭐 결혼하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같은 종과 생식을 하고 또 그 사이에서 나온 게 또 생식 능력이 있어야지 같은 종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 종의 개념을 보시면요, 현대의 종은 생식적 격리라는 걸 상당히 중시하게 됩니다. 생식적 격리. 당연히 생물학적 종의 개념을 포함하는 거예요. 교배가 가능하여 생식 능력이 있고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는 그런 걸 포함하면서 다른 종과는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난다. 좀 전에 말과 당나귀 같은 경우 생식적 격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손이 나오더라도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식적 격리가 있는 거야. 사자와 호랑이도 역시 생식적 격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생식적 격리가 있게 되면은 그들 간에는 유전자 교환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유전자 풀을 공유할 수 없게 돼요. 유전자 풀이 뭔가요? 한 집단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이제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데, 개체군이, 한 개체군이 갖는, 그거는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배울 거야. 마지막, 배울 거니까, 그때 배우고 나면 이제 이해가 좀 팍 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 현대의 종은 합체 도킹 해야 되고, 합체 도킹해서 이제 그들의 유전자를 나누는 자손이 생겨야 되고, 그 자손도 역시 또 다른 개체와 또 합체 도킹해서 계속해서 생식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나면은 서로 다른 종이 되는 거고 같은 종끼리는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종의 분화가 일어날 때는요, 이 종의 분화가 일어날 때는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과거에는 같은 종이었어요. 과거에는 같은 종이어서 생식도 하고 해서 이제 유전자를 막 교환하면서 이제 계속 자식을 낳고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죠? 핀치새 얘기했죠? 핀치새. 제가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다른 먹이만 막 먹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변했어. 다른 섬에 살다가. 그래가지고 얘네들 만나봤자 이제 생식이 안 되는 거야. 생식적 격리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야. 그럼 종의 분화가 일어난 거예요. 두 종이 된 거야. 서로 다른 종이 된 거야.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 버리면 종의 분화가 일어난 거야. 오케이? 그럼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얘는 지금 봄에 생식하고 싶어. 합체 도킹하고 싶어. 근데 얘는 가을에 해야 돼. 이러다 보면 시간도 안 맞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제 생식 격리가 일어나면 서로 다른 종이다 또는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종이라는 개념은 형태가 비슷했다. 근데 형태만 비슷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형태가 같은 종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식을 하되 그러니까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낳되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종과는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는, 그죠? 같은 종과는 생식이 가능하면서 계속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주시고요. 174페이지. 종의 개념 사이언스 디저트로 나오죠. 생물학적 종의 개념. 바로 생물학적 종의 개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 나오고 있고, 이때 이제 분류의 단계를 제가 이제 이게 써놨으니까 분류의 단계가 종속 과목 강문계 2역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이 종보다 더 하위 개념이 있어. 같은 종이긴 한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 그걸 우리는 아종이라고 합니다. 아종. 종이다. 자, 이 종의 하위 개념에 뭐가 있다고요? 종의 하위 개념엔 그렇죠. 아종이 있고 변종이 있고 품종이 있습니다. 종보다 더 작아. 종보다 더 하위 개념. 종을 더 세분화한 거야. 아종은 지리적 차이입니다. 아종. 뭐 인도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그렇죠? 호랑이도 뭐 시베리아 호랑이. 알래스카 호랑이. 알래스카에 호랑이가 있어요? 거긴 춥잖아. 자, 그다음에 이 변종이라는 건 이제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 종을 얘기하고요. 품종은 인위적이 개량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개량한 종이야. 알겠죠? 그래서 종보다 더 하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종과 속 사이에는 아속이 있고요. 그다음에 속과 과 사이에는 아과, 과보다 좀 작은 거 아과, 아목, 아강, 아문 이런 개념들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분류 단계가 있고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우리의 소속, 우리의 분류 단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표를 보시면은 뭐 174페이지에 나온 그 표는요, 사람하고 호랑나비가 나오네요. 네, 호랑나비. 그래서 사람하고 호랑나비를 제가 아무리 연계시켜봐도 호랑나비, 자, 호랑나비. 호랑나비는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여기서 이제 동물, 진핵생물역에서 동물계에서 이제 절지동물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돼요. 이제 다 용어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 강부터 들어가면 이제 다음 단원부터 들어가면 이제 알게 되는데 절지동물, 곤충강, 나비목, 그래서 호랑나비과 호랑나비속, 이제 호랑나비. 그다음에 벼는 지금 들어간 건 이제 인정합니다. 벼. 왜? 우리가 이제 맨날 먹는 게 이제 쌀이니까, 쌀밥이니까 벼는 좀 외워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역이에요? 벼는 진핵생물역. 무슨 개예요? 동물계, 식물계, 식물계 당연히. 속시식물, 속시식물문. 예. 외떡잎식물 강. 외떡잎식물입니다. 속식물의 외떡잎식물. 여기서부터 이제 갈게요. 이제 벼목, 벼과, 벼속, 벼 이렇게 되는 거죠. 송이는 버섯, 송이버섯인데요.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식물 분류학, 동물 분류학 이런 걸 이제 배울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학명도 외우게 되고 학명 나오죠. 거기 밑에 학명. 그다음에 이제 분류, 이 체계 이런 것도 많이 외웠는데 기억에 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때만. 그러니까 지금 길 가다가 저 식물 이름 이런 것도 그 생물학과 나오면 뭐 야 다 물어보면 다 알아, 다 아는 줄 알아. 어디 가면 야 저 물고기가 뭐야? 어디 수족관 가면 뭐야? 생물학과 나온 거 맞아? 이보세요. 제가 지금 물고기 이름 외우고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어류 도관 보세요, 그냥. 에이, 참. 자, 여튼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류 체계를 제가 외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역시 학명도 외웠습니다. 즉 어떤 종이 있는데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름. 그 이름을 지금 불러야 돼요. 뭐 가장 흔한 건 이제 여러분들 개라고 이제 뭐 얘기하잖아요. 이제 개를 이제 부르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전 세계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일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우리 린네 오프께서 이제 학명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일종의 이제 종을 부르는데 이름이 되는 거야. 종명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통일된 종명, 그 학명. 학명은 자, 이명법과 상명법이 있어요. 이명법과 상명법. 자, 이명법 같은 경우는 속명과 그다음에 플러스 종소명, 플러스 명명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속종명 됐죠? 삼명법은요, 속명과 종소명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는 거지. 플러스 하나 더 추가해. 그리고 명명자. 이 속명은 요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종소명은 이제 요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걸 이제 넣어서 이 전체를 학명이라는 종명으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 쓰는 방법을 또 이제 지정해 줬는데요.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을 한번 써볼까요? 사람. 호모 사피엔스 린네. 지금 린네 우리 린네 형님 이거 많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좀 또 한국 분이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성이 고씨인가 지씨인가 노씨인가 해서 이제 고린네. 어쨌든 이 분류학에서는 이제 절대적인 아주 지존이십니다. 린네. 자, 이 사람이 린네가 명명을 했으며 명명을 한 거예요. 이거 사람은. 요거 이제 라틴어를 쓰는데 이탈릭 체로 쓰고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종소명은 소문자다. 하지만 명명자는 정체로 쓰고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사람 이름이니까. 근데 대신 약자 L점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명명자는 겸손하게 이제 생략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학명에 쓰는 방법이죠. 호모 사피엔스 린네. 그러면 삼명법은 뭐냐? 속명의 종소명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아종명이나 변종명이나 품종명을 넣는 거예요. 그 아종명은 그대로 써주시면 돼. 거기 판드라 티그리스 알타이카 데믹. 요거 뭐 가장 대표적인 삼명법으로 나왔네요. 라티뇨 판드라. 옛날에 이제 펠리스라고 이제 했었어요. 펠리스. 요거 이제 고양이 속. 펠리스 티그리스. 사나운이라는 뜻인데 이게 형용사입니다. 이건 형용사고 이건 명사예요. 형용사. 지혜로운 이런 뜻이고. 이건 사나운. 그래서 이제 예전에 펠리스 티그리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바뀌었죠. 이제 이거 고양이 속이 큰 고양이 속. 그래서 좀 더 큰 고양이. 그래서 판드라. 거기 나오면 판드라. 아니 F가 아니라 P죠. 판드라. 오케이. 티그리스, 알타이카 또는 코리안티스. 이건 지역명. 이게 바로 아종명이 되는 거죠. 여기다 아종명을 넣어준 거야. 맨 밑에 나온 것. 데믹 맞죠? 데믹. 명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는다고요? 아종명을 넣는다든가 또는 변종명을 넣는다든가 또는 품종명을 넣는다. 아종, 변종, 품종을 넣어주면 이게 삼명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명. 명이 셋이잖아. 상명. 그다음에 이건 이명. 알겠지? 오케이?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이명 그거 아니야. 그래서 이명법. 여기는 삼명법. 되셨죠? 네. 이때 어떠한 두 종이 있는데 같은 종이 되려면요. 속명, 종소명 이게 일치해야 돼요. 같은 속에 같은 종소명을 가져야지만이 같은 종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다른데 속명이 다른데
종소명만 같다고 해서 같은 종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속명과 종소명이 같아야지 같은 종이 된다. 알겠죠? 냉정하게 이제 학명으로 이제 구분을 짓는 겁니다. 학명이라는 건 자, 어떤 종을 어떻게 명칭을 붙일까,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해서 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자. 이런 식으로 계통, 분류 계통에 있어서 속명과 종명을 여기다 넣을 땐 종소명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종소명을 같이 써줘가지고 이거를 학명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린네가 창안해서 쓰는 이 학명도 문제에서 종종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어려움은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죠? 이 학명이 이제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학술 연구에 사용하기에는 특정 종을 이제 다르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인 이름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이런 학명을 제창했는데요. 그래서 학문적 어려움은 좀 없어졌는데 외울래니까 머리가 좀 아프긴 하죠. 근데 이제 분류학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고 라스트 페이지죠. 자, 우리들의 교재 175페이지 생물의 라스트 페이지 아닙니다. 생물의 계통과 계통수까지 나오네요.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게 이제 분류입니다. 이제 생물의 분류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분류에서 이제 분류의 이제 목적은 이런 목적이 있고요. 이때 이제 인위 분류가 아닌 자연 분류를 배우게 되는 거고, 이 자연 분류라는 거는 척추가 있느냐 없느냐, 무척추냐 척추동물이냐 아니면 채강이 있느냐 없느냐, 떡잎이 하나냐 두 개냐 이런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특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된 거고, 그 분류를 통해 가지고 쭉 구분지었다가 분류하다가 그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종의 개념은 그렇죠, 생식을 하고 생식 능력 있는 자손을 낳아야 된다. 교배가 가능하면서 생식 능력 있는 자손을 낳아야 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고, 자, 이런 비슷한 종들을 묶어서 속, 그다음 비슷한 속을 묶어서 과, 그다음 목, 강, 문, 개, 역과 같은 분류 단계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때 이 종들을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 생물 다양한 종들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붙일 때 이명법이라는 방법으로 붙이자. 어떻게 하느냐? 속명과 종소명을 써준다. 자, 쓰는 건 라틴어를 쓰시면, 언어는 라틴어, 랭귀지는 라틴어면서 필체는 이탈릭체로 쓰고, 앞에는 속명은 대문자 시작, 종소명은 소문자, 그리고 뒤에는 명명자가 정자체로 쓰면서 대문자로 시작하되 약자나 아니면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이명법에다가 하나 더 아종명, 변종명, 품종명을 붙이면 삼명법이 된다. 까지가 지금 분류학에서의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은요, 이 계통수라는 걸 이제 배우게 돼요. 계통수. 이 계통수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면은요, 이제 분류의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계통수가 수능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쭉 진화가 되어오다가 분화가 일어나고 특징이 나뉘어진 분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나뭇가지 모양으로 나타낸 게 이제 계통수인데, 이제 그거를 기출문제 다시 보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이언스 디저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출문제 다시 보기 17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밑줄 쫙쫙쫙쫙 쳐주세요. 효모, 대장균, 우산이끼, 해파리. 밑줄 쫙쫙쫙쫙 쳐주시면 돼. 네 가지를. 삼역 6개 동그라미 치시고요. 삼역 6개. 삼역 6개. 이제 배울 거야. 이제 기다려보세요. 이때, 효모. 효모는 균계에 속하는 잔항균류에 속해요. 균계. 그 다음에 다음 게 대장균이죠. 대장균. 대장균은 그러니까 세균력이죠. 이제 세균력, 고세균력 말고 세균력의 진정세균. 개에 속해요. 원핵세포 생물이죠. 그 다음에 우산이끼. 우산이끼, 업기, 이끼. 요거는 이제 식물계에 속해요. 식물계, 선태식물문에 속해요. 선태식물문에 속해요. 식물계. 그 다음에 해파리. Sunfl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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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ellyfish, jellyfish. 오케이, 해파리. 자, 이 해파리는
동물계에 속합니다. 자포 동물문에 속해요. 자포 동물. 자, 이거를 딱 알고 있어야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기출 문제를 다시 보면은 이거 뭐지? 조금 어렵습니다. 진짜 이 기출 문제 다시 보기는 다음 단원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봐야 돼요. 아시겠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유형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개통수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가깝고 뭔가를 따져주는 거. 그거 이제 그거. 공통된 조상이 있잖아요. 공통된 조상이 쭉 오다가 여기서 이제 종의 분화가 일어나요. 이제 이거 분기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특징이 다른 쪽으로 이제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특징과 이쪽 특징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분화가 진행된 게 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야, 시간. A long time하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이다. 이게 진화의 계통. 그리고 같은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나뭇가지에 있는 요 생물종, 여기 예를 들어서 이가 있다고 칠게. 이 두 종이 가장 가까운 거야. 같은 나뭇가지에 있는. 지금 얘네 5개 중에서는 얘가 제일 얘하고 가까운 거야. 알겠죠? 가장 또한 최근에 분화됐죠. 가장 최근에 분화됐으면 유형관계 가장 가까운 거야. 그러면 얘는 누구랑 가깝겠냐 이거야. 얘랑 가까워, 얘랑 가까워. 그러니까 얘는 그치 같은 가지에서 갈라져 나온 얘랑 더 가까운 거야. 얘보다. 됐지? 그러면 이번엔 얘는 얘하고 누가 더 가까워? 그치? 얘는 같은 나뭇가지에서 갈라져 나온 얘네들이 더 가까운 거야. 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더 가까운 거야. 얘보다. 되셨어요? 그래서 a long time ago 과거로부터 나는 이런 특징 없어. 이런 특징 안 갖고 그냥 원시적인 형태. 가장 조상형에 가깝고 원시적인 형태로 쭉 가는 거야. 얘고. 자, 얘는 여기서 또 분화가 일어났어. 종의 분화가. 또 다른 특징으로 이제 갈리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분화가 일어나고, 또 분화가 일어나고. 이게 개통수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추이를 따라서 가장 오래전에 분화가 일어난 거고, 가장 최근에 분화가 일어난 거고, 가장 최근에 분화가 일어날수록 유형관계가 가깝다. 그래서 진화 개통을 따졌죠. 지금 개통수를 통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 다음에 유형관계, 종에 가깝고 먼 관계를 따졌죠. 유형관계를 따질 수 있는 게 바로 개통수입니다. 아, 좋아요. 그럼 얘네들의 유형관계를 지금 따져서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또 어차피 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강의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미리 한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형 6개에다 땡그라미 치셔라고 그랬으니까 이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왔다고 치고요. 자, 여기 이제 개통수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자 3역 6개 3개의 역이 있어. 우리나라 서울역 무슨 역이야 또. 자 3개의 역이 있습니다. 무슨 역이냐면요. 여기 세균역, 그다음에 고세균역.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우리 분류학자들께서 이제 분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진핵생물역 3개의 역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개는 6기가 있어. 6기. 세균역에는 이제 진정세균 개가 있어. 세균계, 진정세균계. 고세균역에 속하는 건 이제 고세균계가 있고요. 고세균계. 그다음에 진핵생물역에는 가장 하등한 것들이 여기 원생생물계 있고, 그다음에 식물계, 그다음에 균계,
그 다음에 동물계. 이렇게 됐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저기 나온 거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걸 그대로 다시 옮기면요. 여기가 대장균이 여기 속해요. 대장균이 여기 속하고요. 그 다음에 효모는 여기 속해요. 효모. 균계. 효모 여기 속하고 우산이끼 선태식물 여기 속해요. 우산이끼. 우산이끼 여기 속해요. 그 다음에 해파리야. 여기 해파리. 동물계 속해요. 동물계. 자, 그러면 여기서 유형관계를 여러분들 따질 수 있을 거야. 해파리를 기준으로 해볼게. 해파리랑 가장 가까운 건 효모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 있잖아. 여기 사람 속해. 여기 동물계가 여기 사람 있어.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어? 여기 있다니까. 가자. 그러면 여기 사람이 있으면 사람하고 누가 가깝냐면 식물보다 균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동물계하고 식물계보다는 균계가 더 가까워. 균계는 이제 곰팡이하고 버섯 이걸 얘기합니다. 되셨죠? 곰팡이하고 버섯. 이 더 가까워. 같은 이거 보세요. 어디서 갈라졌는지. 이거 지금 말한 개통수대로 보시면 돼. 자, 다시 동물계하고 가장 가까운 건 이제 균계가 되죠. 그 다음이 이제 식물계,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 됐죠? 그 다음이 이제 고세균계. 그 다음이 진정세균계.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지? 그럼 요 위치 파악하셨죠? 요거 파악하셨지?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요걸 지금 풀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여러분들 뒤에 가서 이제 생물 분류 단원, 분류의 다양성 다 배우고 나면 이거 굉장히 쉬워져요. 무지하게 쉬워져.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제일 유형관계 가까운 게 얘잖아요. C하고 D. 지금 C하고 D 누구였어? 마치 둘 중에 하나는 동물계, 해파리, 동물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균계, 그죠? 균계니까 효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계, 우산이끼. 그 다음에 대장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되셨어? 오케이. 좋습니다. 기억. A와 B는 모두 단세포 생물이다. 대장균은 단세포고요. 효모가 단세포입니다. 요거 단세포. 요것도 이제 분류의 다양성 가면 이제 배워집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건 선택식물이죠. 그 다음에 동물이죠. 동물과 식물은 다세포야. 알겠지? 동물계, 식물계에 속하는 놈들은 다세포입니다. 다세포. 요거 둘은 단세포.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A하고 C가 단세포야. B는 포자를 형성한다? 요것도 분류의 다양성 가면 배우게 돼요. 포자식물이야. 이끼류나 양치식물이 있어요. 선택식물이나 양치식물을,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은 포자식물입니다. 포자로 번식해. 그래서 맞고. C와 D는 모두 종속영양이다. 효모, 균계, 종속영양입니다. 유기물이 있어야지 살아가고요. 해파리도 유기물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종속영양입니다. 여기서는 얘만, 이 넷 중에서는 우산이끼, 얘가 식물계니까 얘만 독립영양이 됩니다. A, C, D는 종속영양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을 듣고 있다. 근데 잘 모르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금시초문인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단어를 듣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다음 단어 들어도 듣고 나서 안 풀어도 돼. 알게 되면.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개통수, 어차피 지금 우리 개통수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 이 기출문제를 다시 본 거고,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사이언스 디저트 가지고 한 번 더 개통수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자, 이 가지 끝에 있는 거는 뭐죠? 까나다라 마바싸예요. 네, 아니 그게 뭐냐고요? 까나다라 마바싸. 그건 뭐냐고요? 생물종입니다. 서로 다른 생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부터 F는 이 생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생물들의 특징.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적인 흐름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여기 있는 모든 종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바로 처음에 나타난 특징이 되는 거야. 조상형이 갖고 있는 특징, F란 특징을 갖고 있었어. 자, 그러다가 이제 E 특징 나타나는 놈하고 D 특징 나타나는 놈하고 분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오래전에 분화가 일어났으니까 이쪽 집단하고 이쪽 집단은 상당히 유형 관계가 멉니다. 만약에 두 개의 과다. 만약에 두 개의 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서로 다른 과가 되겠죠. 유형 관계가 가장 머니까 다른 과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D는 얘네들 전부 다 FD 특징만 갖는 녀석들이에요. 빠사 됐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특징을 갖다가 C 특징을 갖는 녀석하고 A 특징 갖는 녀석으로 또 나눠졌어요. C 특징, A 특징, 그죠? 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종의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기에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C 특징 갖는 녀석들 하고 A 특징 갖는 그러니까 FEA 특징만 갖는 녀석들은 가나가 된 거야. 가나. 됐죠? 그 다음에 FEC B 특징 갖는 녀석들은 다하고라야. 그래서 가장 최근에 분화된 게 다하고라야. 가장 최근에 분화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형 관계가 가까워. 됐었어? 그럼 우리 다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다. 따라 다하고 가장 유형 관계가 가까운 거라. 그 다음은 마. 그 다음은 요 같은 가지에서 갈라져 나온 이쪽이 되는 거지. 가나가 되는 거야. 그럼 얘하고는 가장 유형 관계 뭔 건? 바자가 되겠지. 바자. 그래서 2과 만약에 3속으로 분류한다고 쳐볼게. 2과 3속. 오케이? 두 개의 과와 세 개의 속으로 분류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 속보다 더 과 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여러 속이 있어. A 속, B 속, C 속, 계속, D 속, to be continued 뭐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있어. 이게 이제 하나의 각 과야. 뭐라고 무슨 과라고 그럴까? 1과. 좋아. 1과. 그 다음에 여기는 또 E속, F속, 뭐 G속, 저기다 이건 이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이런 과들을 모으면 또 비슷한 과들을 모으면 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과 3속으로 한번 저걸 분류해 볼게요. 2과 3속. 두 개의 과와 세 개의 속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두 개의 과로 나눌 수 있었어요. 됐죠? 두 개의 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유형 관계가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또 차이가 나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하나의 속, 또 하나의 속. 그다음에 여긴 또 과면서 또 하나의 속일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세 개의 속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크게 한번 두 개의 과로 나눠주고 그 과에서 또 속으로 이렇게 분류해 주면 돼요. 되셨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다시 보기 들어갈게요. 식물 6종의 학명과 분류 단계를 나타냈다. 학명과 분류 단계를 그림은 이 식물들 중에 5종의 유형 관계를 개통수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것을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일단은 얘하고 얘는 가장 유형 관계가 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같은 얘하고 유형 관계 가장 가까워야 되니까 로자 카로리나. 그럼 로자 속에 들어간 건 얘야. 세디게라. 가는 로자 세디게라. 됐지? 같은 속이니까. 그지? 종속 과목 강문계 역 이 순서 아시죠? 로자 세디게라. 3번, 4번, 5번 아니면 셋 중에 하나야. 3, 4, 5 중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얘가 있으니까 프로네스 베르티카 있으니까 여기다 프로네스 베르티카 있으니까 프로네스 드루시스를 여기다 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4번, 5번 중에서 답을 고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짜. 많았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얘하고 가까운 거는 같은 가지에서 갈라져 나온 이쪽이 돼야 돼. 이쪽. 얘하고 굉장히 유형 관계가 멀죠.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그 전에 이미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랑 가까우려면 이쪽이 돼야 돼요. 오히려 얘가 더 가까워. 다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얘네들이 더 가까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갈라져 나왔어야 돼. 누가? 프랑스 돌시스는 일로 가져 여기서 갈라져 나왔어야 돼. 지금 밑에 나온 그 해설에 나온 것처럼. 오케이? 해설이 나온 것처럼.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프랑스 돌시스 베르디카 카롤리나 장미목까지. 장미목. 자, 과는 여기 속은 이제 됐고요. 속으로 이제 구분한 건 요거고, 요거 두 개가 로자 속, 브루누스 속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 다음에 과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같은 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야지 이제 같은 목이 되겠지. 같은 목.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르스 알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모르스 알바가 들어가야겠지. 됐죠? 그 다음에 가장 유형관계가 먼 게 누구냐면, 그쵸? 마지막 남은 비티아 아파바, 비티아 아파바, 비티아 아파바, 비티아 아파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분류가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같은 경우를 답을 많이 이렇게 고른 친구들이 있는데 많이들 속았습니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뿐이 되는 거죠. 3번.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6개입니다. 여긴 5개고요. 그런 걸 좀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동정과 검색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동정 그 밑에 나온 검색표 이렇게 나오죠. 검색표. 그래서 뭐 A1, A2 해서 뭐는 뭐냐, 뭐는 뭐냐. 그래서 이제 얘는 B로 가라, 얘는 C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B1, B2 얘는 일로 가서 또 그다음에 얘는 C로 가라, C1, 뭐 C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씩 나타내서 생물을 쉽게 분류하기 위해서 나타낸 그런 표를 검색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냐면 같을 동자 정하는 거야. 같은 걸 정하는 거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동정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생물을 딱 채집해 왔는데 그 생물이 무슨 종인지, 이름이 뭔지 그게 궁금할 거 아니야. 궁금 안 해요? 궁금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전.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요. 저희 대학이 이제 생물학과가 특성학과였어요. 특성학과. 잠깐 얘기 좀 한다면은 특성학과인데 왜 특성학과였냐면 이제 한국 곤충연구소가 있었어. 저희 학교에 한국 곤충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야 엄청난가 보다 하고 딱 갔는데 그건 아니야. 곤충 표본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야. 저희 선배들이 다 채집한 거였어. 아니나 다를까 우리도 이제 동물 분류학 실습 나갔습니다. 글쎄 한 3박 4일인가요?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하여간 제 기억으로는 이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 경북 불영계곡인가요? 아직도 기억해. 거기서 이제 거의 그때 당시에 불도 안 들어왔어. 촛불 켜고 막 그런 산 속에서 이제 채집을 하는데 제가 좀 오래 살았죠. 자, 낮에 이제 잠자리채 들고 이제 나가서 채집을 하기가 너무 싫었던 거야. 왜? 이세 마지막 터프가이잖아. 그래서 이제 딱 우리과 애들 딱 이제 채집 나갈 때 나는 이제 딱 경치 좋은 데서 이제 그런데 채집은 해야 돼요. 수백 마리 잡아 와야 돼. 점수 학점 받으려면. 그래서 이제 주로 밤에 채집을 했어요. 밤에 하얀 천 걸어놓고 하얀 천에 벽에다 놓고 이제 빛을 때리는 거야. 랜턴 같은 걸로 조명 때리면은 그냥 밤에 그냥 나방들이 그냥 우와 하고 모이면 그냥 대야에다 알코올 딱 따라놓고 그냥 기다리면 우수수 떨어지는 거지. 그 이제 나방을 이제 잡아왔으면 피닝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표본 생물 곤충 표본에다 이제 피닝을 해야 돼. 맨 나방밖에 없는 거야. 내가 잡은 거. 정말 미치겠어. 왜 이렇게 밀가루 같은 게 이렇게 묻는지, 가루 같은 게 손에 묻는지 거의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동정을 해야 돼. 그 밑에다가 이제 쓰는 거야. 이 동정 라벨지에다 이제 써야 돼. 어느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뭐 채집자가 누구고 그다음 학명 써야 되는데 곤충 도감을 이제 찾는 거야. 곤충 도감 찾아가면서. 근데 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해? 비슷하니까 그 동정 즉 얘네들 지금 학명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걸 찾는 과정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고백이지만 처음에 몇 마리는 한 20마리까지는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거 비슷하면 그냥 바로 학명 쓰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심지어는 이건 뭐 제가 그냥 지어낸 학명도 있어. 아, 좋습니다. 아주 아련하네요. 그때의 추억이. 이 나방과의 이 동정 하던 시절. 좋습니다. 동정하니까 이제 그 추억이 떠올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라스트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177페이지에 분류 체계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움직이면 동물,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개로 이제 2개 분류 체계를 쓰다가 원생 생물이라는 거 아주 작은 생물들 나눠서 3개 분류 체계 하다가 그 다음에 4개, 뭐 4개라는 건 이제 여기서 이제 그쵸 원핵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5개가 되면 바로 식물에서 이제 균, 곰팡이나 버섯, 아니 그러니까 곰팡이나 버섯은 이제 식물계에 포함시켰었는데 여기 식물계 여기 있었어요. 곰팡이나 버섯이 그죠? 개를 빼낸 거고 또한 여기 원생 생물계에 있던 그 세균들, 원핵 세포들을 빼내서 다시 원핵 생물계로 한 거예요. 이제 이게 5개 분류 체계였어요. 가장 최근까지 배운 게 이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최근 이 바로 이제 3역 6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3역 6개로 바뀌면서 균계가 동물계하고 이렇게 같은 가지에서 이제 나눠지게 돼서 유형관계가 동물계와 균과가 가깝게 됐고요. 얘네 4개를 진핵생물역에 묶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원핵 생물계를 이렇게 2개의 세균력, 고세균력으로 나눴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고세균계 같은 경우는 진정세균보다 고세균계는 오히려 진핵생물과 좀 더 가까워요. 이건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밝혀진 그러한 3역 6개의 분류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집중적으로 분류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다음 강에서 이제 문제부터 한번 풀면서 개념 확인 들어갈게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